이번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고등학교 수학상, 고등상, 전체적으로는 상이 세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세 번째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주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것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요, 그 꼴 자체가 한 5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y는 a x 제곱이라는 그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형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전에 그렸을까요? 우선은 a가 0보다 크면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곡선으로서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 곡선 모양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만약에 이 곡선이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인데요. 자, 꼭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감소했다가 증가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갈 때 이 부분도 이제 꼭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2차 함수는. 대칭이 되는데, 그 대칭이 되는 그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y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2라고 했을 때요. 자, 2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x는 2, 이런 거로 나타냈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x가 0이죠. x가 0이고 그다음에 y축과 평행하다 보니 이건 좀 일치하는 상황이긴 한데 굳이 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x는 0꼴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작으면 x 값이 커질 때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위에서 아래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x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x가 0보다 크게 되면은 x가 증가할 때 y 값은 위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함 상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기억해둬야 될 사항은요. 자, 절대값 A가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때 이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 이 폭은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2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보다는 y는 4x 제곱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y축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폭이 좁아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y는 ax 제곱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고,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그리고 증가한 상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형을 살펴보셨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자, y는 ax 제곱, 자,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입니다. y는 ax 제곱까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뒤쪽에 자, 플러스 n이 추가됐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 n이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한다면요. 자, 그리고 a도 0보다 큰, a가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큰 경우라면 일단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ax 제곱 그래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n이 0보다 크다. 자, 이 이야기는 이거는 이 그래프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갖다가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래서 자, n이 0보다 크면은 위쪽으로 자, n만큼을 이렇게 자,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죠. n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은 여기가 되니까, 자, 0,n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역시 기본형하고 똑같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y축이라고 해도 되지만, 자,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가한 상태를 보면 a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인데, x가 증가하면 y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자,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꼭지점, 추계방정식, 증감상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자, 방금 전에 2번은요, 자, 오른쪽 바깥쪽에 m이 더해져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들. y는 a, x-m의 제곱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y는 a,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자,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고요. 자, n이 0보다 크면,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우선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자, y는 ax의 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수 있고요. 자, m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하냐? m이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n만큼을 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m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자,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살펴봅니다. 자, 꼭지점 어떻게 되나요? 자, 꼭지점 n,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앞에 두 개는 똑같았어요. 그죠? x는 0이었는데 자, 이 추계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m이죠. 자, m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한다? x는 m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증감 상태도 또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x가 m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m보다 작을 때, 자, x가 증가하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y 값이 자, 감소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가 n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감 상태까지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네 번째 꼴은요, 이거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꼴이다. 1, 2, 3번처럼 그런 새로운 꼴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합쳐놓은 그런 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배웠던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으로도 n만큼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예를 하나 생각해보죠. 자, a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배운 순서대로 하면 n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자, m도 0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a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자, 아래로 굴러길 거고요. 자,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을 끌고 갑니까? n만큼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x축으로 또 n만큼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배운 순서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자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했는데 자 평소에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사항 확인합니다. 자 꼭지점 어떻게 되나요? 자 n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도 자 직접 꼭지점을 10만 보고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계방정식 어떻게 되나요? 추계방정식, 자, m을 지나면서, 자, y축과 평행한 직선, x는 m이 되죠. 자, 그리고 증가함 상태 역시 어떻게 됩니까? x가 m을 기준으로, 자, m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자, x가 증가할 때, y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m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는, 자, 증가하는 이런 모습,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형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y는 ax 제곱 그래프 있었죠? 자, 그걸 기본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기본형.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x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다 담고 있는, 자, 이런 꼴을 뭐라고 하느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꼴인데요. 자, 1, 2, 3, 4번 여러분들이 4개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y는 하고 오른쪽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즉 x제곱의 개수인 a가 0이 아닌 이런 꼴을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적인 그런 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름도요, 자,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요, 자,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꼭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꼭지점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기본형은 우리가 딱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형은 보이는데 뭐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킨 그런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알지만 위치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뭘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공식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을 그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필쌤의 개념수학 자, 돌아가서 보시면 3학년 과정에 그 고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자, 3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벨로 보면 1, 2, 3, 4단계가 있거든요. 한 3레벨 정도 되는, 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 x제곱의 개수로 일단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3수까지 묶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x의 개수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죠. 그거를 제곱한 수가 필요하고요. 자, 내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그만큼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y는 2 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괄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자,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를 곱해서 바깥쪽으로 빼내는데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5가 있습니다. 자, 5는 자, 2분의 10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레벨 정도 되다 보니까 분수도 나오고요.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이거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 표준형의 기본적인 꼴이 x-n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n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시켰구나. 자, 그리고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켰습니까? n의 좌표를, 자, 그냥 써주는 거죠. n을 그냥 여기다 써주시면 그게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y축으로는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계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추계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지점의 x좌표가,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자, 추계방정식이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까지 자,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2차 함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 공부에 필요한 자, 2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그 형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공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